7년 만에 늙어버린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7년의 무게가 삶을 무너뜨릴 때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그리고 그 답은 이 나라가 우리보다 더 빨리 늙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상적인 사람이라 믿고 있었다. 정혜수 59는 늘 평범한 사람이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키우고 25년 넘게 공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가장이었다. 성실하면 다 된다는 말을 믿었던 마지막 세대이기도 했다. 그는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작은 빚도 만들지 않았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TV를 켜고 하루를 정리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고 그가 조금 나아질 거야라고 말했던 7년은 그에게서 거의 모든 걸 앗아간 시간이 되어버렸다. 7년 전 첫 번째 균열이 왔다. 혜수의 회사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되면서부터였다. 인수 후 첫 해 회사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50대 이상 직원을 재배치했다. 말은 재배치였지만 사실상 자르는 과정이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말이 많았고 싸움을 피했고 윗사람에게 싫은 소리도 하지 않는 조용한 직원이었지만 그 조용함은 그를 살려주지 못했다. 오전 10시 회의실로 불려 들어간 그의 앞에 팀장은 단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혜수 씨, 정리한다고 회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시대 흐름이 그래요. 시대 흐름이라는 말은 자르는 사람들에겐 편리한 핑계가 되고 잘리는 사람에겐 아무 설명도 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느리게 무너지는 벽 같았다. 한 번 균열이 생기면 비가 올 때마다 그 금은 점점 벌어지듯이 일할 수 있으면 된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 퇴사 후 그는 바로 일용직을 시작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일하고 집 나르는 일을 하며 하루를 버텼다. 처음에는 괜찮다, 나 아직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 말을 믿지 못했다. 허리는 매일 밤 칼로 찌르듯 아팠고 손가락 관절은 굳어갔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다. 그보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형님, 연세가 좀 있으신데 이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이고, 아버님,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아버님이라 불릴 나이가 아니었다. 그저 일을 구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말이 그제야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이 흘렀다. 7년 동안 그는 어떤 안정도 갖지 못했다. 계속 바뀌는 현장, 매번 새로운 팀. 하루하루가 날아가듯 지나가는 불안정한 삶이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내일 일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다. 그 사이 물가는 2배가 올랐고 월세는 3번이나 인상되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난한 사람이었나? 아니다. 그는 원래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나라가 너무 빨리 늙어버렸고 경제는 숨막힐 만큼 식어버렸다. 버틸 틈이 없을 만큼 변했고 그 변화 속에서 50대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갔다. 아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사회는 그를 이미 쓸모가 줄어든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에게 더 큰 충격은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가 오랜만에 동네 시장에 갔을 때 일이다. 오래 알고 지낸 정육점 사장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사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요즘 많이 힘들죠? 아휴, 나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그 말투에는 진심보다 약간의 거리감이 더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동정한다. 하지만 그 동정 속에는
은근한 멀어짐과 보호 본능이 함께 들어있다. 마치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그가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건 몸의 고통도 나이도 돈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를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기 시작한 것.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혜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늙었다고 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그를 믿고 있었고 아내는 말 없이 그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늙어버린 나라 속에서 버티느라 지친 것뿐이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올랐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7년이 그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다음 7년은 그가 되찾을 수도 있었다. 우리는 늙은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늙은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늙어버린 나라였다는 것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늙은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늙어버린 나라였다는 것을. 평범했던 남자, 그리고 조용히 찾아온 변화. 정혜수, 올해 59세. 그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25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고 성실함 하나로 가족을 지켜왔다. 허투루 산 날이 없었고 일에 책임감도 강했다. 그는 늘 같은 습관으로 하루를 마쳤다. 퇴근 후 TV를 켜고 조용히 앉아 내일도 무사히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7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잔인하게 무너졌다. 7년 전 첫 번째 금이 간 날. 변화는 회사의 외국계 인수에서 시작됐다. 이사회는 효율화라는 단어를 내세웠고 그 단어는 오래된 직원들의 불안을 정확하게 겨냥했다. 어느 날 오전 10시 그는 상사에게 호출을 받았다. 작은 회의실, 낯선 분위기, 그리고 단 한 장의 종이. 혜수 씨, 시대가 변했습니다.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당신 잘못 아니라는 말, 시대 탓이라는 말. 그 말들은 이상하리만큼 정교한 칼날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회사를 나왔다. 등을 돌릴 때 마지막으로 보였던 건 벽에 걸린 가족 같은 회사라는 문구였다. 그 문구는 더 이상 그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가난은 따라붙었다. 퇴사 후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새벽에 현장에 나갔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짐을 들고 자재를 나르고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살아남았다. 처음엔 버틸만 했다. 하지만 몸은 잔인했다. 나이는 정직하게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허리는 날카롭게 통증을 보냈고 손가락은 굳어갔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다음 날의 일자리는 언제나 불확실했다. 그리고 현실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아버님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젊은 친구들 먼저 써야 해서요. 그는 아직 아버님이라 불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은 곧 당신은 젊은 사람보다 뒤에 있다는 뜻이었다. 7년 동안 그는 계속 무너졌다. 7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하지만 혜수에게 그 7년은 삶 전체가 내려앉는 무게였다. 물가는 2배가 되었고 월세는 3번 올랐다.
알바도 경쟁해야 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팍팍해지자 서로에게 더 날카로워졌다. 혜수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 이렇게 가난해졌지? 그는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라가 먼저 늙었고 경제는 식어갔고 가장 먼저 밀려난 건 그와 같은 50대들이었다. 성실하면 된다고 믿었던 세대는 뒤를 돌아보니 성실로도 살 수 없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를 더 아프게 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어느 날 오랜만에 시장에 갔다. 오랜 단골 정육점 사장에게 인사했지만 사장은 어색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할까? 말은 따뜻했지만 태도는 미묘하게 멀어져 있었다. 마치 가난이 옮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 순간 혜수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지만 가까이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걸. 몸의 아픔도 통장의 잔고도 이 시선만큼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상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혜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불쑥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늙어버렸던 거구나.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조용한 힘이 올라왔다. 아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고 아내는 말없이 그의 옆을 지켜줬다.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가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다짐했다. 이 7년이 나를 무너뜨렸다면 다음 7년은 반드시 되찾아야지.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말로 아직이었다. 우리는 늙은 게 아닙니다. 너무 빨리 늙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아남느라 지쳐버렸을 뿐입니다. 무너진 뒤에야 보이는 것들. 삶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하지만 무너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현실이 시작된다. 새로운 일자리는 없었다. 그저 하루짜리 생존만 있었다. 정혜수의 아침은 요즘 늘 같다. 휴대폰을 쥔 채 인력사무소 앱을 들여다본다. 일이 뜨면 알림이 오고 그 일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하루의 운명을 결정한다. 알림이 뜨면 모두가 동시에 달려든다. 누군가는 1초 빨라서 잡고 누군가는 1초 느려 일을 놓친다. 아, 또 놓쳤네. 혜수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을 잡지 못한 날은 그냥 버티는 날이 된다. 세상이 변하며 그 변화는 언제나 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닿는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현장을 다니는 동안 그의 손은 점점 붓고 굳어갔다. 추운 날이면 손가락을 펼 때마다 딱 하고 소리가 났다. 어느 날 팀장이 말했다. 혜수 형님, 오늘은 좀 쉬시죠. 손이 많이 부었어요. 그 말은 배려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었다. 함께 일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굳어버린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가정을 지켜왔고 아이를 키웠고 삶을 버텨왔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몸이 자신을 밀어내는 느낌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더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다. 혜수의 아내는 묻지 않았다. 오늘 일 있었어? 힘들었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었다. 저녁 반찬은 점점 단순해졌고 빨래는 잘 마르지 않는 오래된 집에서 습기와 냄새가 하루 종일 머물렀다. 가난은 이렇게 시작된다.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깨닫게 한다. 그를 더 아프게 만든 건 아들의 말 한마디였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그 일 너무 힘들면 쉬어도 돼. 그 말은 배려였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걱정도 느껴졌다. 아빠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아들은 그 사실을 보고 있었다. 혜수는 괜찮은 척 웃었다. 야, 아빠 아직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웃음 속엔 힘이 없었다. 아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사람은 돈이 없을 때보다 가족에게 미안할 때 더 무너진다. 그가 다시 힘을 내게 한 건 아주 작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이를 잡지 못해 집 근처를 걷던 그 앞에 버려진 작은 공원이 있었다. 의자 하나, 나무 몇 그루. 평범한 곳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때 옆에서 어떤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 양반, 힘들지? 혜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젊어 보이십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든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눈빛만은 늙지 않거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게 박혔다. 혜수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 혜수는 다음 날 오래된 작업화를 버렸다. 그동안 물이 새고 밑창이 닳아 아차하는 순간 미끄러지던 신발이었다. 몇 번 망설였지만 작은 마트에서 가장 싼 새 작업화를 샀다. 이런 거라도 새 걸로 신어보자. 그 작은 선택이 그의 마음을 조금 살렸다.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힘을 만들어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혜수는 아직도 불안정하다. 일자리는 하루 단위이고 몸은 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일편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늙은 건 내가 아니라 너무 빨리 늙어버린 세상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무너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아프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힘도 함께 자라난다. 사람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기회가 먼저 사라지고 그 기회를 잃은 사람이 조용히 세상 뒤편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일이 없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는 역설. 정혜수는 요즘 이상한 현실을 자주 본다. 일자리는 급격히 줄었는데 일을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다. 인력사무소 앞에 서 있는 50대, 60대, 70대 남자들. 새벽 공기가 차가울 때면 그들은 서로 말도 없이 줄을 서 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표정만 봐도 안다. 오늘도 살아남아야 한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얻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딱 몇 초의 속도 차이일 뿐이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했지만 그들의 자리는 없었다. 요즘 현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안전관리도 장비도 방식도 바뀌었고 젊은 관리자들은 태블릿으로 일지를 작성했다. 어느 날 젊은 관리자가 말했다. 혜수 형님, 이것만 좀 입력해 주세요. 그는 당황했다. 작은 글씨, 복잡한 화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모르는 기계. 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관리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설명은 혜수가 이해하기엔 너무 빨랐다. 그는 손을 내리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 쓰는 일뿐입니다. 순간 젊은 관리자의 눈빛이 살짝 흐려졌다. 그 눈빛엔 이런 말이 숨어 있었다. 몸 쓰는 일조차 곧 없어질 겁니다. 혜수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사라지는 건 기술만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였다. 예전에는 사람이 먼저였다. 경험 많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나이가 들수록 자리도 안정됐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편한 존재가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존재는 회사에서 현장에서 조용히 투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형님들 오래 못 가요. 몸도 힘들고 기술도 없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혹했다. 사라지는 건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다. 혜수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정말 뒤처진 사람인가? 처음엔 부정했고, 그 다음엔 늘 변명했고, 어느 날엔 그냥 슬펐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새벽 공사장에서 한 청년의 말을 듣게 된다. 청년은 삽을 들고 헐떡이며 말했다.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없는 건 형님들 일이 아니라 우리 일도 없어요. 혜수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항상 자신들만 뒤처진 줄 알았다. 하지만 청년도 20대도 30대도 모두 빠져나가는 세상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뒤처진 사람이 아니라 뒤로 밀려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변화를 마주하기로 했다. 며칠 뒤 혜수는 도서관에서 무료로 열리는 기초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발견한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을까? 그는 고민 끝에 신청했다. 첫날 강의실 문 앞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사도 다른 수강생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자, 천천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그는 살짝 웃을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그는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깨달았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 속에서 혜수는 아주 오래 묵혀있던 감정을 느꼈다. 바로 가능성이었다. 아주 작고 금방 사라질 것 같은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그 가능성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그를 조금 더 곧게 서게 만들었다. 사라지는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만은 어떤 변화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 사람은 결국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선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는 칼이 아니라 말에서 온다. 그리고 가장 큰 회복도 결국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람은 돌아갈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앞으로 간다. 아침 공기는 싸늘했고 그 싸늘함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듯했다. 그날도 회사 앞 커피숍에 앉아 버려진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미팅 취소입니다. 다음 일정은 다시 잡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이 스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계속 무언가를 잃고 있었다. 사람도 기회도 자신감도. 그런데 정작 가장 두려운 건 나 자신을 잃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미팅이 취소된 건 단순한 일정 변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취소와 포기와 미뤄짐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내 가치를 조금씩 깎아내렸다.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스스로에게 던져졌다. 평소라면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답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런 말도 마음에 닿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다시를 반복할 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멈춰버린 하루.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다.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바쁘게 맞고 있었지만 나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의 수많은 층 버튼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 걸까? 남들은 점점 올라가고 나는 제자리에 멈춰 있는 느낌. 아니, 어쩌면 나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팀장 자리였던 책상은 이제 후배에게 물려준 지 오래였고 업무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나를 지나쳐 갔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간에 서 있다는 건 상상 이상으로 굴욕적이면서도 공허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흔한 일 아니냐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다. 누구나 인생 어느 순간에 멈추고 회의감에 빠진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 삶의 무게는 결국 내가 느끼는 만큼의 무게를 가진다. 나는 그걸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 문득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동네 작은 빵집 앞. 허름한 나무 의자에 앉아 빵을 먹는 중년 남성. 얼굴에는 아무 걱정도 없는 듯 했고 그저 오늘 하루에 만족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닌 듯 하루를 끝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운 걸까? 왜 이렇게 초조하고 두렵고 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까? 그 장면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혹시 나만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어떤 일들은, 어떤 감정들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까지 잃어버릴 뻔했다. 그러니 다시 뒤로 갈 수는 없었다. 가는 것만 남아 있었다. 그게 아무리 무섭더라도. 그래서 결심.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이 문장을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문장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느낌. 나는 노트북을 켰다. 아무도 보지 않을 문서 파일을 열고 정말 오랜만에 나라는 사람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잘했던 일, 내가 놓친 일,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거, 앞으로의 나에게 필요한 거. 쓰다 보니 나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많았다. 결국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있었던 내 마음이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아주 작은 것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출근 10분 일찍 하기. 커피 대신 따뜻한 물 마시기. 해야 할 일 한 개만 확실하게 끝내기.
누군가의 부탁에 무작정 네 하지 않기. 퇴근 후 30분 산책하기. 달라진 건 별로 없었지만 하루가 조금씩 괜찮아졌다. 그리고 그 괜찮음이 쌓여 내 마음을 한 겹씩 덜 무겁게 만들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자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멀어져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조금씩 느낄 수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뒤를 돌아볼 시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도망치고 싶었던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앞으로 갈 힘을 다시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 괜찮다. 느린 걸음이어도, 작은 변화라도, 이제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말 때문에 부서진 하루, 말 한마디로 일어서기까지. 전에도 여러 번 상처받았지만 그날만큼 무너진 날은 없었다. 아무리 내성을 키워도 사람의 말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수처럼 꽂힌다. 그날도 그랬다. 하루 종일 버텨온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린 건 단 한 문장이었다. 넌 왜 늘 제자리야? 별 의미 없이 던졌다고 변명할 수 있는 말.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삶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그동안 애써 쌓아온 나라는 존재를 한순간에 흔들어 버렸다.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 말 때문에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 나만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 유난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말은 상처가 될 수도, 거울이 될 수도 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넌 왜 늘 제자리야? 그 말이 자꾸만 과거의 내 실패와 연결됐다. 시도했다가 그만둔 일들, 용기 냈지만 끝내 해내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남들보다 늦었다는 초조함. 하지만 한참 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제자리인 게 나쁜 걸까?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제자리는 누군가 보기엔 준비 과정일 수도 있는데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분명 조금은 달라져 있다는 걸.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다는 걸. 결국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단 한 문장 때문이었다. 그날 밤늦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다. 요즘 너 진짜 많이 달라졌어. 나 너 보면 용기 생긴다. 단지 이 한 문장이었다. 누군가는 가볍게 쓴 말일지 몰라도 내게는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말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동시에 더 따뜻해야 한다. 내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다. 나는 결심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말만큼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작은 칭찬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말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 지쳐 보이며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먼저 말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괜찮아. 너는 느릴 뿐 멈춘 게 아니야. 이 말을 반복하는 동안 서서히 마음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다. 내가 나를 다독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다. 말은 결국 그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말보다
나를 살려준 그 한 문장이 더 크게 남았다. 말이란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상처 주는 말만 고르는 사람은 그가 가진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켜온 마음의 온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군가의 말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보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내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 더 신경 쓰려 한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삶을 만든다. 오늘의 나에게 해주는 말. 그래서 오늘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천천히 가도 돼. 멈춘 적 없잖아. 내 속도로 가는 것도 충분히 괜찮아.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군가가 나를 흘끗 보며 평가하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은 결국 말로 무너지고 말로 다시 선다. 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 속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단지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문제는 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떠나고 나서야 보인 것들, 관계가 내 삶을 얼마나 흔들고 있었는지.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말 때문이기도 하고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맞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나를 바꾸면 될 거라 생각했고, 참으면 언젠가는 이해받겠지 믿었다. 하지만 결론은 단순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맞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는다는 거였다. 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은 보통 착한 사람만 한다. 그 시절에 나는 늘 같은 의문을 반복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할까? 왜 나는 늘 오해받을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 했다.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예민해서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이런 말들은 내 감정이 별것 아니라는 듯, 내가 과하다는 듯 몰아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어버렸다. 아, 내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건 내 감정을 무시하는 그들 태도였다. 나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던 사람이었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거창하지 않았다. 버티다 보면 결국 터지는 날이 온다. 그날도 별일 아닌 듯 시작됐다. 같이 있던 사람이 툭 하고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 말의 순간, 문득 내 안에서 뭔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단지 조금 더 배려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복잡하다, 힘들다 말하는 순간, 함께 있는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 그날 나는 알았다. 내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단순한 감정만 소비하려 했다는 걸. 관계는 서로 맞춰가는 건데 난 늘 한쪽에서만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을 접었다. 싸우지도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거리두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떠나고 나니 숨이 쉬어졌다. 사람이 떠나면 공허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처음 든 감정은 시원함이었다. 그동안 숨을 억지로 참고 있었던 것처럼 공기가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편할 수 있었던 걸. 왜 나는 몰랐을까? 그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긴장돼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나를 불편하게 만든 관계였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다른 일상까지 가볍게 느껴졌다. 대화할 때도 힘이 덜 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좋아졌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됐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는 동안 잃는 건 결국 나다. 맞지 않는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나다. 내 말투가 바뀌고, 내 감정이 묻히고, 내 일상이 상대의 기분에 좌우되고, 내 선택이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기운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피곤해지고, 사소한 것도 눈치 보게 되고, 내가 좋아하던 거마저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런 내가 변해도 상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같은 태도로 상처 주고, 같은 이유로 나를 오해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는다. 아, 이 관계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멀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라는 걸. 나와 맞는 사람은 내 있는 그대로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맞는 사람을 만나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다. 말 한마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침묵도 괜찮고, 내 감정이 존중받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없어지지 않는 관계라는 점. 내가 나답게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오히려 그 모습이 좋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나와 맞는 사람이다. 나는 늦게서야 깨달았다. 나는 한 번도 문제였던 적이 없었다는 걸. 다만 나와 안 맞는 사람들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텼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관계 정리는 잃는 일이 아니라 되찾는 일이다. 이제는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다. 하지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둔다. 멀어지는 게 무서웠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다. 내가 조금 멀어지는 것보다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관계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지켜질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내 사람이라면 내가 멀어져도 찾을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들어줄 것이고, 내가 달라져도 함께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정리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 너는 틀리지 않았다. 너는 변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너를 알아봐 주는 사람 속으로 다시 걸어가면 될 뿐이다. 이 한 문장을 알고 나니 관계를 잃는 순간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가 되찾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아니까. 견딘 시간보다 떠난 선택이 나를 더 성장시켰다. 가장 용기 냈던 순간은 참아낸 날이 아니라 이제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날이었다. 버틸수록 괴로웠던 이유,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 사람은 이상하게 버티는 것을 성장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고통을 견디는 걸 인내라고 부르고 참아내는 걸 성숙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버티는 건 성장이 아니라 소모일 때가 많다는 걸. 그걸 뒤늦게야 알았다. 나를 망치던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억지로 견디던 나였다. 그 시절 나는 참았다. 관계도, 일도, 감정도, 몸도. 다들 조금만 더 버텨봐라고 말했고, 나도 그 말을 믿었다. 조금만 더라는 말은 어쩌면 사람을 가장 많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주문이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다. 그때도 나는 문제를 나에게서 찾았다. 내가 약해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는데 왜 나는 힘들까?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나와 맞지 않는 환경을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걸. 이상하게도 떠나기로 결심한 날 오히려 평온했다.
견디는 과정에서는 늘 불안했다.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벗어나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나만 도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떠나겠다고 마음먹은 그날, 의외로 마음이 고요했다. 마치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는 것처럼. 아, 내가 이걸 버티려고 너무 애썼구나. 그제야 거꾸로 보였다. 나를 버티게 한 건 책임감이 아니라 패배감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놓아버리면 진 것 같고 나가면 실패한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돌아보며 떠나기 결정한 그날이 내가 가장 용기 냈던 날이었다. 떠나고 나서 비로소 드러난 내 진짜 모습. 환경이 달라졌다고. 갑자기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떠나고 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조금씩 살아났다. 아침이 더 가벼워졌다. 사람을 대하는 얼굴에 힘이 빠졌다. 별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단단한 나가 되어 있었다. 버티는 동안 나는 계속 깎이고 있었고 떠나고 나서는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변은 말했다. 그래도 좀 더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늘 말한다.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랬어? 그래도 버텨야지.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 그 말도 이해한다. 아마 그들 기준에서 옳은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버텨왔는지는 모른다. 얼마나 오래 울고 고민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왔는지. 세상은 견디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지만 나는 이제 안다. 가장 큰 용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걸. 떠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것, 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라는 사실.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자 내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내가 무기력했던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 힘을 계속 빼앗기는 곳에서 버텼기 때문이었다. 내가 불안했던 건 멘탈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무너졌던 건 약해서가 아니라 계속 참고 버티느라 지쳐버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나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전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떠난다는 건 끝이 아니다. 떠난 자리에서 내 삶이 새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는 그걸 몸으로 경험했다. 포기한 줄 알았던 꿈이 다시 보이고 사라졌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예전에는 겁났던 일에도 도전해보게 된다. 이제는 알 수 있다. 내가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상처받고 똑같이 지치고 똑같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떠난 선택이 나를 더 멀리 데려다 줬다.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 너는 도망친 게 아니다. 너는 단지 더 나은 길을 선택한 거다. 떠난 선택이 너를 망치기는커녕 오히려 너를 더 크게 키우고 있다. 이 말을 알고 나니 이제는 버티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된 것이다.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그때의 나로 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관계가 멀어지는 진짜 이유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이상한 순간을 맞이한다.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
변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데도 우리는 자꾸 상대의 변화만 의심한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안다. 관계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서이다. 예전에 나는 맞춰주는 사람이었다. 그 시절 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챙기고, 내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내주고, 내 의견보다 상대의 눈치를 봤다. 그렇게 맞춰주는 게 성숙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보며 그건 성숙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고 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를 기준으로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되면 관계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성장하면 불편한 관계가 먼저 티가 난다. 내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괜찮던 게 더는 괜찮지 않았다. 대충 넘겼던 말이 더 크게 들렸고 참고 넘겼던 행동이 불편해졌다. 그때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왜 자꾸 이런 말이 거슬리지?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기준에 머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성장하면 내 감정의 기준도 함께 성장한다. 존중, 배려, 대화, 이해. 이런 것들이 전보다 더 중요해진다. 그런데 상대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대하려 한다면 자연스럽게 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멀어진 건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람들은 관계가 멀어지며 서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멀어짐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저 각자 다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뿐. 누군가는 멈춰 있고, 누군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누군가는 익숙한 자리에 남고, 누군가는 더 넓은 곳으로 이동한다. 성장은 반드시 이동을 동반한다. 그 이동이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낸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붙잡아두려 하지 않아도 된다. 멀어진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았던 게 아니다. 그저 역할이 끝난 것뿐이다. 그 사람이 변했어라는 말은 사실 내가 성장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좋았던 농담이 이제는 불편해지고, 예전에는 편했다던 만남이 이제는 피곤하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태도가 이제는 상처로 느껴진다. 그건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 기준이 달라지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그래서 전에는 맞았던 사람이 이제는 안 맞게 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관계는 잃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라는 걸. 내가 성장하며 나와 맞는 사람만 남고, 내가 더 단단해지며 그 단단함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떠난다. 이건 상처가 아니라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왜냐면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니까. 내가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기에 관계도 예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이다. 사람과의 거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다. 내가 나를 더 이해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고, 내 선택에 책임지고, 내 삶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며
예전처럼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게 된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대신 책임지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지 않는다. 그 순간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니 멀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의 너에게 맞는 사람들이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올 테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는 데 걸린 시간. 사람은 남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오래 붙잡혀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요일이었다. 햇빛은 따뜻했고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바람이 은근하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평범함이 불편했다. 마치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순간에야 내 안의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진한 노트를 펼쳤다. 며칠 전부터 적고 있던 나의 변화 기록. 하루에 하나씩 작게라도 내가 해낸 일들을 기록하는 노트였다. 그런데 오늘은 페이지를 넘기다 멈춰버렸다.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에게 엄격했을까? 그 질문이 노트 위에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다.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나였다. 나는 늘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날카롭게 나를 쏘아붙였다. 왜 이것밖에 못해? 또 실패했네. 넌 항상 이렇다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가장 잔혹했던 대상은 타인도 환경도 상황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언젠가 거울을 보는데 표정이 너무 낯설었다. 지쳐있고 굳어있고 경직돼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나는 멍해졌다. 나는 스스로를 미워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잘하지. 이 정도도 못 버티냐.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런 말들이 쌓여 나는 스스로에게 불합격을 주며 살아오고 있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잘하려고 노력한 것이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었다. 실패한 적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했고, 방황하던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잠깐 멈춰 있었던 나를 용납하지 못했다. 세상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았는데, 정작 나는 나에게 실망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나는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작은 흔들림에도 나를 심하게 몰아붙였다. 용서의 시작은 사실 인정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건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도 아니었고, 긍정적인 말을 억지로 찾는 것도 아니었다. 처음 한 일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래, 나는 실수했다. 그래, 나는 지쳤다. 그래, 나는 무서웠다. 그래, 나는 고장이 났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단지 너무 오래 참아왔을 뿐이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법. 그날 이후 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하나. 오늘 못한 일을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고 말하기. 둘. 감정이 흔들려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기. 셋.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더라도 나를 비교하지 않기. 네.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 5.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처음엔 너무 어색했다. 누군가에게 친절한 것보다 나에게 친절한 게 더 어려웠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아주 천천히 변했다. 예전 같으면 자책했을 일에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게 됐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아. 그건 생각보다 큰 변화였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느슨해졌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예전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항상 해야만 하는 나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 할 수 있는 나, 하고 싶은 나, 지금의 나, 그 어느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자 마음 한쪽이 아주 천천히, 아주 고요하게 풀어지기 시작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조금 더 용서한다.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니다. 지금도 실수는 하고, 지금도 불안할 때가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나는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늦고, 때때로 멈추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할 이유는 더 이상 없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용서한다.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그건 앞으로의 나를 위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괜찮아졌다. 큰 변화는 눈에 띄지만 진짜 회복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 요즘 들어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이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괜찮아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정말 오랜 시간 아주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그런데 요 며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어느 순간 깨달았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고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회복은 이렇게 오는 것 같았다. 누구의 박수도 없고 드라마 같은 반전도 없고 단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짜 무너진 상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날은 멀쩡해 보인다고. 정말 괜찮은 게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했다. 회사에서는 웃었고, 친구들 앞에서는 밝게 말했다. 집에 돌아오면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건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다들 힘들다는데 나만 유난 떨 순 없지. 이 생각이 나를 가장 깊게 지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 회복도 조용했다. 남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남 앞에서 괜찮아졌다고 떠들 필요도 없었다. 작은 변화는 티가 안 난다. 어느 날 이런 경험을 했다. 출근길이 유난히 바빴던 날. 지하철역 앞에서 누군가 부딪혀도 예전 같으면 짜증이 먼저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실수로 음식이 조금 옷에 튀었을 때도 예전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졌을 텐데 그날은 그냥 물티슈로 닦고 말았다. 일이 실수로 꼬였을 때도 누군가의 말투가 불친절할 때도 생각보다 쉽게 넘길 수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나 조금 괜찮아졌구나. 큰 변화는 눈에 띄지만 진짜 회복은 이렇게 스며든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덜 아픈 날들.
예전에 나는 하루만 흔들려도 전체가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루가 힘들면 일주일이 무너지고, 일주일이 힘들면 한 달이 무너졌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루가 힘들어도 그냥 오늘이 그런 거지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마음이 덜 아프다는 건 완전히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힘든 순간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았다. 내가 노력한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사실 나는 엄청난 변화를 만든 적이 없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에 목숨을 건 적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쓴 적도 없다.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행동들이었다. 하루에 나를 위한 시간 10분 만들기. 감정이 흔들릴 때 잠깐 멈추기. 해야 하는 일 하나만 확실하게 끝내기. 나를 비난하는 말을 조금 줄이기. 너무 힘든 날엔 그대로 쉬기. 누군가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따르기. 이 작은 변화들이 매일 조금씩 쌓여 내 삶을 바꿔놓았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회복의 과정이었다. 회복은 빠르게 오지 않는 나. 빨리 나아지고 싶다. 그 마음이 가장 회복을 방해했다. 나는 혼자 다그쳤다. 왜 아직도 괜찮아지지 않냐고. 왜 아직도 흔들리냐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며 그 마음 자체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회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다. 단지 방향만 앞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아직 완벽하진 않다. 아직 불안할 때도 많다. 아직 가끔 멈추고, 가끔 흔들리고, 가끔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예전의 나는 이 정도 흔들림에도 무너졌을 거다. 지금의 나는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멈추지 않는다. 두려움이 와도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진 사람의 모습이다. 나도 모르게 괜찮아진 이유.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천히라도 작게라도 나를 돌봤기 때문이었다. 나는 큰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이유였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다시 믿기 시작했다. 사람의 회복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된 순간 완성된다. 요즘 나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아,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물론 지금의 내가 완벽해서도, 인생이 갑자기 잘 풀려서도 아니다. 단지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마음의 이름은 나를 다시 믿기 시작한 마음. 그게 이렇게 큰 변화인지 그동안은 미처 몰랐다. 예전에 나는 늘 의심부터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너 그거 해도 실패할걸. 괜히 했다가 또 상처만 받겠지. 넌 원래 꾸준히 못하잖아. 이건 조심스러운 게 아니었다. 그냥 나를 못 믿었던 것이다.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정작 문제는 나조차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 당연히 한 발 내딛기도 어려웠다. 조금만 흔들리며 봐, 역시 너는 안 돼라고 내 안의 목소리가 비웃었다. 그 목소리는 나를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정확히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시작 자체를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 같으며 시작하기 전에 10번은 고민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을 일도 요즘에 나는 그냥 한번 해볼까? 이 한마디로 시작했다. 놀라울 정도로 담담한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내가 나를 믿어보기로 한 태도였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내 삶 전체에 조용히 퍼져갔다. 의심보다 믿음이 조금 더 커졌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낀 순간이 있었다. 어떤 일을 맡았는데 예전 같으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부터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잘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지금 정도면 충분하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제 나는 나를 조금 믿기 시작했구나.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그건 작은 성공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용기를 매일 조금씩 낸 사람이었다. 그동안의 나는 내 편이 아니었다. 돌이켜보며 나는 나에게 너무 인색했다. 남들에겐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게는 넌 아직 멀었어 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이해하면서 내 사정은 이해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실수엔 관대하면서 내 실수엔 잔인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편이었지. 내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 나를 믿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나를 늘 몰아붙였으니까. 이제야 조금씩 내 편이 되기 시작했다. 요즘 나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한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내 가치가 바뀌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이미 많은 걸 이겨낸 사람이야. 그 말을 매일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게 중요했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위로는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해주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지금 나의 가장 든든한 편을 비로소 되찾은 것이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허락이다. 나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나를 믿으려면 큰 성과가 있어야 하고 확실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다. 믿음은 특별한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행동이라는 걸. 지금 상태 그대로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시작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가도 된다. 이 한마디가 용기의 시작이었다. 이 허락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야 비로소 출발선에 섰다. 나는 아직 멀리 온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뒤로 숨는 사람도 아니다. 이제 나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해낸 것들을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 작은 결심 덕분에 지금의 나는 어떤 두려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믿음을 주는 자리에서 끝내 나는 내 삶의 편을 들기로 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이제는 나한테 지지 말아야겠다. 이 문장 하나면 오늘의 이야기는 충분히 시작된다. 뒤늦게 깨달은 것들. 누구에게나 삶의 어느 지점엔 되돌아보기라는 시간이 온다. 내게도 그 시간이 왔다. 돌이켜보면 나는 참 오래도 스스로를 탓하며 살았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나간 선택을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답은 더 단단한 침묵으로 돌아왔다. 그때서야 알았다. 삶에서 후회는 되돌리기 위한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더 단단해지기 위한 연료라는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대신 그때 배운 것들을 모아 새로운 길을 만들며 그게 바로 인생의 다음 장이 된다는 것을. 누구도 대신 살지 않는 나. 살다 보면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쏟아졌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내 말 맞지?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았다. 힘든 건 내가 견뎌야 했고, 결정을 내릴 때 책임지는 것도 결국 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예상보다 늦게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다. 내 삶의 편은 내가 들어줘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며 나는 영원히 부족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비로소 삶이 내 편이 되기 시작한다. 버틴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나는 넘어졌던 순간, 버텼던 순간, 바뀌어야 했던 순간들을 계속 기록해왔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니 이 한 가지 사실이 크게 마음에 들어왔다. 그래도 버텼다. 사람들은 성취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너지지 않아낸 날들에서 태어난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하루 버티고 또 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달라져 있는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걸 나는 내 삶에서 직접 봤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지금은 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응원한다. 예전에는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평가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까지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가 나를 응원한다.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지쳤을 때 오늘은 여기까지로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사람. 다시 일어날 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살면서 만난 상처와 배움들이 결국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온 셈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나에게 충실하다. 그래서 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길게 돌아왔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이 시점이 시리즈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를 읽은 당신도 어느 순간 비슷한 결론에 닿기를 바란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편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마음 하나면 이후의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